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교수 이상홍입니다. IFA 2025의 전시 전략이나 품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은 그 두 번째입니다. 주로 그 주요 전시 신기술과 경쟁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IFA 2025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로 국가별 주요 기업들의 전략과 전시 분석을 해드렸는데, 파트 2에서는 그 다음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파트 1에서 조금 남겨뒀던 그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그 한국 가전 대기업의 전시 내용이나 또 서로 다른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파트 2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메세 베를린의 그 남쪽 출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반대쪽인 북문 메인 게이트 앞에 그 전시관을 꾸몄습니다. LG전자는 한 3,745 그 제곱미터 정도가 되니까 삼성보다는 작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두 번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전시관 입구에 그 AI 가전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큰 그 미디어 월을 설치해서 이것도 한 20m 정도 되는데요. 설치하고 AI 가전이 마치 악기가 되는 것처럼 AI 가전 21대가 배치가 돼서 이것이 이제 그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형태의 그 대형 그 미디어 아트를 보여줌으로 해서 홈의 비전을 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AI 가전의 오케스트라, LG가 만든 AI 가전의 오케스트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싱크온이 지휘하는 그래서 총 한 21대의 AI 가전이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배치돼서 그 연주하는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고객들과 교감해서 고객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LG의 AI 가전 오케스트라를 그 지휘한 것은 LG 싱콘이라는 AI 홈 허브가 되겠습니다.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홈의 연결뿐 아니고 그 연결 확장, 그러니까 스펠라리움이라는 그 모빌리티 솔루션을 이용해서 가정의 연결성을 바깥의 이동 공간, 그러니까 차량이죠, 차량까지 연결해서 AI 홈을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또 그 삼성전자와 달리 보여줬고요. 또 특별한 점은 특정 제품,
특정 마켓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삼성전자하고는 많이 다른 그 전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제품만 전시했다는 내용을 보면 그 삼성전자가 TV라든가 휴대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한 반면에 LG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일부 신제품 전시만 했고요. 또 이 제품들의 고효율, 지속 가능성 등을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또 그 B2C 마켓보다는 B2B 마켓에 집중을 해서 전시 공간 전체의 그 반 이상을 B2B용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이라든가 HVAC라든가 전장 사업과 같은 B2B 솔루션을 그 공간을 통해서 전시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전시장의 기술 경제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TV 기술 경쟁을 조금 살펴보면 중국 기업들은 이제 미니 LED TV 기술 경쟁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LED는 이제 그 LCD 백라이트를 그냥 아주 작은 미니 LED로 이제 구성함으로써 이제 명암비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쪽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형태의 TV가 될 텐데, 하이센스는 RGB 미니 LED, 또 TCL은 QD 방식의 미니 LED 그 기술, 서로 다른 기술을 내세워서 크게 경쟁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TV 제품을 전시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는 이제 미니 LED를 뛰어넘어서 아예 마이크로 LED 쪽으로 기술 경쟁의 차원을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이나 색 발광하는 방식을 그 초소형 LED 칩으로 함으로 그래서 픽셀 단위로 밝기, 색상 이런 정밀 제어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기술, LED 기술, 마이크로 LED 기술을 보여줌으로 해서 미니 LED의 경쟁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LED를 벗어나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이제 The One and The Only라는 이런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제 그 기술이 한 차원 높다고 과시를 했고,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몇 가지 그 마이크로 LED 기술의 그 강점이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니 LED 방식의 네오 QLED, 또 그다음 더 월을 통해서 그 세계 최초의 RGB 마이크로 LED를 구현했다, 이런 그 전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글로벌 TV 순위가 보니까 삼성, 그다음 TCL, 하이센스, LED 이런 현재는 순위인 걸로 보여집니다. 앞서서 중국 그 가전기업들의 전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스포츠 마케팅 쪽을 활용한 전시 홍보 전략이 특별히 눈에 많이 들어와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이센스하고 TCL이 특히 그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후원을 통한 그 미니 LED TV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이센스는 특히 메인 키노트를 통해서 제품 홍보하고 기술력을 과시했다고 하면, 또 다른 측면에 TCL은 IFA 창원객의 네임택의 홀더에 자기 이름을 자기 브랜드를 책임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쪽의 경쟁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스포츠 이벤팅을 본다면 하이센스는 글로벌 월드컵 글로벌 파트너
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그 전시된 TV 신제품에는 전부 축구 그 경기를 송출하고 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전시하고 축구와 사진 등을 비치해서 그걸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TCL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동계올림픽 밀라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회 그 전시장 중앙에 대형 스키 활강 모형을 만들어서 그 자스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있었고, 또 하이어는 그 중국 프랑스 대표팀의 그 선수였던 그 클로드 마크렐레,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긴 한데 그 양반을 데려다가 그 AI 냉장고 기능을 시연하는 쪽을 그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중국의 그 다른 그 프리미엄 가전 기업들도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특히 그 스포츠 중에 이제 그 축구, 그래서 축구 스타나 축구 클럽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바 같은 경우는 그 모드리치, 크로아티아 선수죠. AC 밀란의 모드리치 선수를 그 청소기와 잔디깎기 그 쪽에 부문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활용을 해서 대형 그 등신대를 전시장에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그 같이 인증 사진을 찍는 형태로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했고, 특히 이제 마이디어가 그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참 재밌었는데, 그 대형 드럼 세탁기가 595mm 앞에 이 드럼 그 구경이, 그래서 그 구경에다가 그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축구공을 한 2m 정도 띄워놓고 축구공을 차서 그 드럼 그 통 안으로 그 집어넣는 그런 게임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뭐 그 맨체스터 시티 FC, 맨체스터 시티 그 축구단에 그 모자를 선물하는 그런 형태로 그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드리미도 그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 독일 국가 대표 출신인 바스티안 슈바인스타이거를 그 데려다가 그 소통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중국 기업들이 대기업 혹은 전문 브랜드들이 다 스포츠 마케팅을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큰 효과를 보는 걸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상을 홍보하기 위한 쿠킹쇼도 참 그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냉장고, 오븐, 조리기구 등을 AI로 엮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 주방들이 그 여러 가전업체들이 전시한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패턴을 분석한다거나 그 또 재료별 온도 조절, 정밀 냉각 같은 이걸 통한 그 에너지 절감 하는 것도 보여줬고, 또 재료에 따른 그 요리 그 레시피 추천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이제 오븐 등 주방기기와 함께 그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자동화한다거나 또 쿠킹 로봇을 그 사용한 요리 시범들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AI 기반 주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 셰프가 직접 와서 그 여러 가지 주방 기구를 이용하면서 쿠킹하는 그 쇼를 보여주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쿠킹 쇼를 통해서 만든 요리를 간식으로 그 앞에 그 전시객들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 청소기 무한 진화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번 행사에서
제품도 신제품도 가장 많이 나오고 또 혁신 기능 출품으로 가장 볼 것도 많았고 경쟁이 뜨거웠던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로봇 청소기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그 유명한 로보락이라는 기업뿐 아니라 드리미, 에코박스, 모바와 같은 기업들, 또 삼성, LG, 또 유럽의 밀레, 그 일렉트룩스 이런 여러 기업들, 가전기업들이 총동원해서 그 새로운 기능도 전시하고 그 또 신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분야가 아마 로봇 청소기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런 기존의 로봇 청소기 기업뿐 아니고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업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DJI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유명한 기업인데 그 드론에서 검증된 장애물 회피 기술이라든가 라이더 기반 내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그 로봇 청소기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다이슨 같은 경우는 또 그 강력한 모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 기업은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로봇 청소기 시장을 그 뛰어들고 경쟁을 하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쪽의 무한 진화를 몇 개 나눠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아마 그 세정력이나 위생 보안 기능 쪽의 그 혁신을 이룬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을 감지해서 그 건식과 습식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청소 로봇들, 다이슨에서 나온 것들, 또 카펫인지 그 바닥인지를 인지하고 해서 이제 뭐 먼지를 흡수한다거나 물걸레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혼합해 쓸 수 있는 기술, 이거는 LG에서 볼 수 있었고, 고온 스팀 바닥 청소, 그다음 물걸레 표면 세탁 그 하는 그런 쪽은 이제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 그 청소기라는 게 볼 수 있었고, 또 뭐 걸레 3종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볼 수. 또 하나는 그 보안 기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차별화 포인트로 내놓은 게 제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그 집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촬영하는 걸로 해서 촬영해서 외부로 보내는 어떤 그런 보안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된 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 그 녹스 보안이나 쉴드 보안 장치를 장착을 해서 우리는 보안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높이를 최소화, 크기를 줄이는 거죠. 스테이션 높이를 줄여서 이제 주방이나 싱크대 낮은 공간에도 집어넣을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좁은 틈도 청소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의 제품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기 두께를 아예 8cm 이하로 아주 작게 만드는 새로운 신형 그 로봇 청소기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에다가 그 팔을 다는 겁니다. 팔을 달아서 그 무슨 얘기냐면 팔을 달아서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그걸 들어 치우는 고 청소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드림이라든가 모바 같은 경우에서 보여준 모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팔이 두 개입니다. 한쪽 팔은 장애물을 치우고 또 다른 오른쪽 팔은 그 작은 브러쉬를 달아갖고 그 코너를 잘 청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형태의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턱. 그 문턱이 좀 높거나 아니면 러그 같이 이렇게 역시 좀 턱이 있는 거죠. 그런 턱을 넘고 또 계단까지 오르는 로봇 청소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건 이제 유럽의 환경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환경은 조금 다르죠. 그 오래된 건물을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쓰고 계단들이 많은 그런 유럽 환경을 고려한 그런 그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계단 이제 문턱 같은 게 4.5cm 되는 계단을 그 압박기를 들어서
그 넘는 그런 형태의 그 청소기도 있었고, 또 그보다 더 높은 계단을 본체 자체를 위로 밀어 올려서 셰시 리프트를 통해서 밀어 올린 다음에 그 올라가고 다시 셰시 그 리프트를 내려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 또는 이제 그 아래다가 4개의 타운 바퀴, 바이오닉 코드락이라는 타운 바퀴를 달아서 25cm가 되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드리미 사이보그 X가 전시되었고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 팔을 달고 그다음에 문턱을 오르는 이런 로봇들은 아직은 그 시연 수준이고 프로타입 수준으로 실제 그 상용화를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앞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어떤 기능들이 모양을 바꿔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다면, 이제 다음은 그 청소 영역이 대폭 확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거실 바닥 청소하는 수준에서 창문 청소 또는 수중 청소, 또 바깥으로 나와 정원 청소하는 형태로 청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 로봇 청소기의 발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 청소 로봇으로 보면 이제 이건 유럽 기업 같은데 그 카처에서 나온 것들, 또 중국 기업들로 보면 그 나미봇, 모바일, 윈봇 이런 것들이 그 청소 유리창에 붙어서 그 닦기 어려운 뒷부분까지 다 닦을 수 있는 그런 청소 로봇들이 나왔고, 또 수중 로봇도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욕탕 청소, 수저 청소,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 풀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외부 풀들을 청소하는 로봇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봇, 그 다음에 아이퍼의 스쿠바 V3, 에코바스의 울트라 마리나 이런 로봇들이 그 전시되어서 수중에서 청소하는 광경을 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수깎기, 이제 수중을 지나서 이제 정원으로 나갑니다. 유럽 쪽은 이제 그 정원에 잔디를 깎는 일이 그 큰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잔디깎기 로봇을 통해서 그 자동화하는 일이 큰 일이 될 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내비게이션을 달고 그 장애물을 회피하고 지형을 그 적응한다거나, 또 필요하다면 뭡니까, 잔디 이상으로 뭐 가져가서 절단한다거나 이런 능력을 가진 신제품들이 그 많이 보였습니다. 그 야드 로봇, 야드보, 그 다음에 그 넥스론, 에코바스의 D봇, 드리미의 A3AWD 이런 신제품들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전체적인 뭐 지난한 시장 전망을 보면 이제 이 로봇 청소기라는 놈이 이제 눈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카메라를 달고 있어. 거기다가 팔을 달고 또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발을 가지면서 더 다양한 이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고, 더 어려운 환경을 적응하고 있고, 청소 영역도 뭐 먼지를 흡입하고 물걸레질하는 실내 바닥을 넘어서도 창문, 수중, 실외로 확장하면서 혁신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로봇 청소기가 어쩌면 이렇게 그 집안을 돌아다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스마트홈의 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게 거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삶을 돕는 가사도우미로 충분히 진화할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 때문인지 중국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미국, 한국과 같은 업체들이 추격하고 있고, 또 신규 업체들, 앞서 말씀드렸던 다이슨이라든가 DJI와 같은 그 고유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그 신기로 진입하는
그런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로봇 제품 출시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족 보행 로봇은 이제 그 유니트리의 G1, 이건 CES도 많이 보여줬죠. G1, 그 다음 부스터 로보틱스의 T1, 이런 것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부스터 로봇의 K1은 그 축구 경기하는 로봇으로 이제 경기 시연하는 여러 개의 로봇들이 나와서 그 시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하이센스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노트 할 때 등장을 시켰고, 또 RGB 군집 댄스를 통해서 미니TV 홍보하는 데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뉴라 로보틱스는 4Anyone 이라는 그 로봇을 통해서 그 옷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그 옷 색깔에 따라서 서랍에 맞춰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 특수기능 로봇으로 보드게임을 하는 로봇은 엑센스에서 보여줬고, 쿠킹 로봇, 커피 로봇, 또 사족 보행 로봇도 그 매직독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 모빌리티는 퍼스널 모빌리티 혹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그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이크로 EV, 그러니까 작은 소형 전기 자동차, 이바이크, 이스쿠터, 충전 인프라, 뭐 이런 정도 중심의 그 혁신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바이크나 이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CES의 모터쇼 수준의 그 모빌리티하고는 이제 차이가 좀 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스쿠터나 이바이크 모델 같은 것들은 이제 모빌리티 트랙 안에서 실제 그 전시뿐 아니고 실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마이크로 전기 자동차 등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볼트 이런 쪽에서 전시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라이더블 슈트케이스라고 해갖고 그 여행 가방인데 여행 가방에다가 그 모빌리티를 그 장착을 해서 여행 가방 위에 올라타고 한 1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캐리어, 탑승 및 이동형 캐리어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한 2년 전에 CES에서도 봤던 그런 제품으로 보여졌습니다. IFA 리셀러 파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CES나 그다음에 그 MWC라는 IT 전시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B2B 전문 전시 구역으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딜러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의 비즈니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스가 작긴 하지만 그게 딱 저렴한 부스를 임대해서 장비 홍보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 솔루션 관련된 제품들, 그러니까 재생가전, 친환경 기술 이런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열기 넘치는 전시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 200개가 넘는 기업이고 한 5만 명이 넘는 B2B 방문자들이 이제 운집을 해서 실제 계약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장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IFA 2025 혁신 상품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년 IFA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대상 이노베이션 어워드 또 그중에 또 더 뛰어난 것들은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로 해서 그 시상을 하고 있고 또 국가 대상으로는 그 이노베이션 챔피언 국가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또 MWC 같은 경우도 그 모바일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글로벌 어워드를 이전부터 그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CES, IFA에서도 이런 그 내용들을 보고 원래 처음으로 혁신상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 대상이라고 위너 오브 IFA 이노베이션 어워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이제 세 개 부문이 이제 부문상이 가장 큰 걸로 큰 상이었는데 그 대상을 베스트 오브 IFA는 LG전자의 그 TV인 LG 시그너처 OLED TV가 그 선정이 됐고 또 베스트 오브 텍 기술 최고상이죠. 그건 삼성전자의 그 프리미어러 5라는 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베스트 브랜드 대상은 밀레가 수상을 했고요. 그 외에 이게 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도 뭐 최고상, 베스트 어워드, 아너로 위너 상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갖고 실제 전체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LG가 그 26개 또 17개를 수상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그 국내 전시 내용은 그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제도 도입 초기여서 그런지 전체 시장 내역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어떤 무게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사실 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전시 홍보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불분명했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항이 그 의미나 전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정착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혁신상 중에 이제 전체 혁신상 대상을 받은 그 LG전자의 LG 시그너처 OLED T 이것은 이제 그 두 가지의 가장 혁신이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무선으로 그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투명합니다. 트랜스페런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그 TV가 켜지지 않을 때는 보면 뒤가 다 보이는 형태 이런 형태의 혁신인데 이건 사실은 CES 2025에서 이미 그 전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미 알려졌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재밌는 것은 그 이렇게 큰 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하고 그 세탁기 중심으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 TV 자체가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았던 게 조금은 그 모양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기술 대상을 받은 것은 이 홈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그 앞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션 된 화면이 터치 스크린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1과 2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던 IFA 2025 행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AI 혁신이 바꾸어가는 가전의 미래사항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개별 가전들의 그 스마트화가 이전까지의 목표였다면 향후 또 이 IFA 2025를 통해서 보여준 홈의 미래사항은 AI 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전들이 네트워킹이 되고 그 네트워킹된
가전들이 AI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고객들에게 개인화되고 더 그 친밀한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 그게 바로 우리 그 가전의 미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 시장, 여기 IFA 2025가 베를린이고 또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이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환경에 맞추는 가전들, 또 그 에너지 효율, A 등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쪽에 포커스된 그 프리미엄 가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세계 최대의 가전 기술 전시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기술 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경쟁 분야를 보면 한국과 중국이 LED TV 또 미니 TV, 미니 LED TV, 그다음 마이크로 LED TV라는 기술들을 갖고 경쟁하는 모습들, 또 로봇 청소기가 그 손을 달고 또 발을 달면서 거의 그 홈허브로 진화해가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는 AI 주방의 요리쇼는 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그 재밌는 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전 기술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CES가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처럼 IFA 역시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뷰티샵, 뷰티 쪽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기업들 중, 나라 중, 기업 중 이렇게 본다면 그 중국 가전 기업들의 놀라운 그 양적, 질적 성장과 엄청난 유럽 시장을 향한 공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장에는 TCL, 하이센스, 하이어 같은 대기업들이 나섰고요. 또 로봇 기업들, 예를 들어 유니티라든가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여러 기업들의 유럽 시장 공략도 볼만한 내용이었습니다. IFA 혁신상 신설했던 것도 아마 이번 IFA 2025의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신설된 혁신상에 최고상인 IFA 상에는 LG가, 또 최고 기술상은 삼성전자가 받았다는 것을 보면 이 그 IFA 2025에서의 그 한국 가전기업의 위상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LG, 그 삼성이 최고 레벨 전시관을 운영했고 그 외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과기정통부, 그 중소기업 벤처부, 그다음에 산자부 등의 지원을 통해서 IFA 넥스트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나와서 그 전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그 IFA 2025의 전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스마트 홈이라는 기존의 그 미래상에서 AI 홈이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볼 수 있었던 전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